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볼 거냐? 이제 본문에 있는 129쪽의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LH 청약 플러스 공고문 크롤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왜 소개를 했느냐? 소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데이터 같은 거 이제 수집 고민을 하실 때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도 끝나기는 하지만 잘 안 되는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가 하나죠. 하나라서 뭐 그냥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일일이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쉽게 하는 법을 이제 안내하는 장이고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소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요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패턴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요 줄이 반복이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줄 안에서도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테이블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BS4에다가 판다스라는 녀석을 쓸 건데, 그거를 쓸 때 이제 IO 스트링 IO라는 걸 사용한다는 단서를 더 넣어주면 더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130쪽에 있는 대로 그냥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크롤링. 그렇죠? 여기서 데이터 크롤링. 여기서 데이터 크롤링. 근데 뭘 할 거냐면, 파이썬하고 BS4하고 판다스를 쓸 거고요. 판다스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요소. 자, 이 모든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는 반드시 테이블 안에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뭐 반드시라고 하면 너무 이제 엄격한데, 거의 대부분 제 그냥 경험상으로는 뭐 한 100이면 한 90 이상은 다 테이블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소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요소 안에 모든 이런 글은 다 담기게 돼 있어요. 이따 다른 것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테이블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 테이블의 형태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 그냥 수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그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판다스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다스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한테 알려줘야 돼요. 테이블 요소가 있다. 요소를 판다스로 크롤링해라. 근데 이것만 하면 잘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IO, string IO 이라고 해줘야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코드를 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소에 있는 거에서 테이블 요소에 있는 거를 크롤링해서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LHPY로 하겠습니다. 코드를 그대로 넣으시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오류를 만나시면 반드시 복사를 하셔가지고 채찌피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나올 거거든요. 저보고는 이걸 안 해서 그렇다면 요걸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실행을 할게요. 끝났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자, 0번째부터 해가지고 총 34까지, 그러니까 총 35개죠. 35개의 데이터가 왔는데, 지금 보면 총 35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온 내용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죠? 엑셀로 저장하라고 해야겠죠? 엑셀로 저장. 그러면 엑셀로 저장하는 코드로 바꿔줄 겁니다. 엑셀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냥 이 전체 코드를 받아가지고 붓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기. 그러면 당연히 LH 테이블이 나오겠죠? 여기 파일 보이시죠? 파일을 여시면 있었던 정보가 엑셀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이 끝나버렸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공고 나왔을 때 이런 거 좀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테이블 형태는 다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좀 증명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형태로 된 사이트 중에 가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디를 해볼 거냐면, 표 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좀 보고 싶은데 당장 생각나는 건 없네요. 테이블 사이트라고 할까요? 이미지. 뭐가 있을까? 학습용으로는 문제가 안 되면서 테이블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주식 사이트를 볼까요? 예를 들면 덜 위험해 보이는 것을 고르죠. 해외 주식 사이트. 이런 데를 한번 볼까요? investing.com. 여기 보이시죠? 표 형태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청할 때랑 지금이랑 뭐가 하나가 다르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표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표가 있고요. 여기도 표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검사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좀 이것도 이제 좀 심한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면요. 이 엘리먼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 파인드 옵션 아시죠? 컨트롤 파인드를 누르시면은 요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테이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많아서 어떤 테이블을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테이블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얘는 어디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찾은 테이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아마 테이블, 메인 테이블일 텐데,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 아마 이 테이블이 지금 주요 주식의 이 표를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이겠죠? 이거에 대해서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곳이면은 그냥 테이블에 있는 거 가져와 하면 어차피 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가져오는데, 얘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여러 가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은 또 다른 테이블이죠. 그쵸? 얘는 또 테이블이 또 다른 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만 또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소에서 보여진 테이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떤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노리겠습니다. 검사를 누르셔가지고 테이블. 자, 요거를 가져오면 되는데 자, 요거를 가져오실 때 카피 셀렉터를 해가지고 테이블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해볼게요. 자, 똑같이 할 겁니다. 얘도 책에 있는 것처럼 책에 있는 거 참고해서 자, 여기죠? 요 주소에서 여기서 데이터 크롤링 여기서 데이터 크롤링 뭘 쓸 거냐면 파이썬 bs4 그 다음에 판다스 사용 그리고 테이블 요소를 판다스로 크롤링. 근데 아까 전에 테이블이 여러 개였죠? 이때 테이블 요소는 아까 전에 테이블 요소의 셀렉터를 이용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소의 주소가 굉장히 긴 것도 문제지만 뭔가 이 무작위 값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테이블을 그냥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인데 클래스의 이름이 반드시 데이터 테이블 버전 2 요 뒤에 있는 이 랜덤한가 빼고 이거 있는 것만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테이블 아니면 이 테이블이라는 건데 첫 번째 테이블만 우리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청할 때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 요소의 요소는 클래스 값의 일부가 이고 첫 번째 테이블 요소만 크롤링 해야 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블 요소는 클래스 값의 일부가 데이터 테이블 버전 2 테이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블이 지금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클래스 값의 일부, 지금 클래스 값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요거만 보겠다는 거죠. 일부가 이거다. 이거인 것만 찾아라. 근데 일부가 이거인 걸 찾았을 때, 실제로 찾아봤을 때 두 개였거든요. 나는 첫 번째 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IO 스트링 IO 사용.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를 아마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드가 다 끝났고요.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또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미국이니까 우리는 아메리카 스톡.py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이 사이트에서 봇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지 보 텍스트로 뭐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접속을 했을 때 바로 테이블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적인 사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금지도 금지인데 로봇 텍스트도 되어 있는데 로봇 텍스트는 실제적으로 이 금지를 하는 항목은 아니고 이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BS4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BS4를 쓰지 말고 셀레니움을 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셀레니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죠. 이때 셀레니움에 설정을 해줘야겠죠. 셀레니움 설정 어떻게 하죠? 헤드리스 모드로 설정. 헤드리스 모드는 뭐라고 했었냐면 셀레니움을 동작을 할 때는 웹 브라우저를 실제로 띄워가지고 이게 동작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셀레니움이 헤드리스 모드로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띄우는 과정을 눈에는 안 보이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 설정을 할 때는 헤드리스 모드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화면 크기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화면 크기는 최대로 설정.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S4는 정적인 사이트, 셀레니움은 동적인 사이트. 저는 코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코드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셀레니움을 설정을 할 때는 이제 웹드라이버, 크롬 웹 드라이버는 코드상에서 알아서 설치하여 진행. 알아서 그냥 설정하여 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코드상에서 드라이버 매니저로 알아서 설정하여 진행. 이렇게 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셀레니움으로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동적인 요 동적인 정보들, 실시간으로 계속 값이 바뀌는 요 녀석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복사를 해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잠깐 멈춰 있는 것좀 보이죠? 실제로는 내부에서 헤드리스 모드로 웹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데이터 테이블 버전 2 테이블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 녀석에 있는 테이블만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저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오류도 나고 하는데 이건 아마 동적인 테이블에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얘를 지금 못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럼 조금 더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종료가 됐네요.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셀레니움 설정 요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셀레니움으로 시도했을 때는 막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다시 만들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가져왔네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레니움은 막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학습용이라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어디다 저장이면 investing US 뭐 equities 여기다가 저장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됐고요. 잠깐 저희 쉬는 동안에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줬네요. 저는 이제 이 값을 저는 볼 줄은 모르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보잉부터 시작해서 제네럴 모터스, 뭐 쉐브론 해가지고 종목명을 다 수집을 해줬고요. 종가, 고가, 저가, 변동, 퍼센트, 거래량, 시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저처럼 이렇게 그 주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챗GPT하고 좀 응용을 해야겠죠. 응용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그냥 분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주식을 분석해서 내가 시각화 자료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주고 어떤 주식이 유망한지 분석한 결과를 말해줘 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주겠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줬는데 링크가 없다고 하네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데이터를 넘겨주겠습니다. 어디 있죠? 아, 바탕화면에 있죠? 여기에서 여기 파일은 이거야. 없는 다시 하라고 하네요. 이상한 친구군요. 다시 올려볼게요. 파일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다시 채팅을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날려보겠습니다. 뭔가 인식을 못한다면 이것 때문일 것 같거든요. 왜 이러지? 황당하군요. 그냥 이 표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 분석도 해주죠.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를 줬다고 하네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요.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코드에서 다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내가 시각화 자료로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주고 유망주와 그렇지 않은 주식을 볼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화로 뭐 색 구분도 해주고 여기 보면은 뭐 유망주 분류기준 예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것 같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코드 받아서 저는 실행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엑셀 파일 다 닫고 다시 코드로 가서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데이터를 500개나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좀 기다렸다가 파일 다운로드가 되면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군요. 이거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넣을게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진행해요. 오류가 알아서 고쳐서 다시 코드 수정해 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뭔가를 해줄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챗GPT가 아니라 커서를 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커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커서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경험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챗GPT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챗GPT로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류가 발생했죠?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오류를 또 보내겠습니다. 오류 발생
알아서 고쳐서 해결해서 코드 다시 만들어. 이제 사실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은 사실 처음부터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몇 번은 그래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알아서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히게 되면 처음부터 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반인도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저도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사실은 결국 자연어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거냐 뭐 그런 얘기인 건데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전문가분들이면 더 복잡하게 하실 텐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는 알 필요는 없다. 일반인들, 특히 이제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더 할게요. 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길게 할 수 없어서 코드 전체를 달라고 해야겠어요. 코드 전체를 다 가끔 완성 코드를 다 안 주고 일부만 수정했다고 하면서 일부만 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다양한 실패 케이스를 보는 과정이네요. 다시 넣어서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뭐가 끝났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이 끝나서 막대 그래프도 나왔고요. 모두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죠. 일단은 뭐 그래프를 다 봤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끄는 걸로 하고 데이터도 제대로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 때문에 오류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프를 엑셀에 넣어주지 않은 문제는 있는데 그건 이제 그래프를 엑셀에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엑셀에 넣어줘. 그래프를 엑셀에 넣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 넣어주겠죠? 사실 뭐 데이터 받아서 내가 엑셀 그 시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엑셀에서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또 엑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죠. 엑셀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또 편하게 엑셀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코드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받는 과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오늘은 좀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진행이 또 끝난 것 같고요. 다시 미국 주식 크롤링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까지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그럼 뭐, 요 폰트 문제만 좀 해결하고, 뭐 하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미국 주식 사이트에 가서도 미국 주식에 있는 이 표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한번 봤고, 보면은 이렇게 동적으로 사이트에서 계속 데이터가 변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BS4를 쓸 수가 없고요. 셀레니움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셀레니움이라는 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내용을 다뤄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하나 또 노하우를 풀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계속 보충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